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전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다양한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그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과 뉴트리라이트만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은 사실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이니만큼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작에 앞서서 뉴트라이트 이거 딱 궁금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어떨까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손으로 OK 한번 그려주시고 아니면 X 한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건강하다.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20대, 30대 시기입니다. 이때 신체가 가장 아름답고 강한 신체가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건강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이후에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질 수 있는 노화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신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지만 반드시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 무슨 소리예요?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하는데 굳이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지수는 63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점 만점에 63점. 20대 같은 경우는 57.5점이죠. 대학교에서는 낙제의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잘 챙겨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우리 식습관이라는 것이 나의 신체에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누군가 잘 챙겨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식탁에 올라와 있는 영양소들이 과거와 다르게 그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포만감은 느낄 수 있어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영양소는 부족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열량의 과잉시대, 영양소의 결핍시대에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섭취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뉴트리라이트가 WX의 인체적용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선행 연구예요. 한국 영양학회와 함께 했던 자료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생활을 통해서 채소,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우리 나물 위주의 식생활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색깔별 채소, 과일 섭취 시스템을 보게 되면 낙제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각각의 색깔의 수치에 100을 빼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부족하게 섭취하는 분들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녹색 우리가 많이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91에서 2% 정도가 평균 권장량보다 못 섭취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치 많이 먹어서 빨간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다양한 색깔 중에서 가장 부족한 93%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영양소 그런 이유 때문에 의식적으로 섭취해 줬을 때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소와 과일의 섭취 그리고 식물 영양소의 섭취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인 이슈, 식생활적인 이슈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20대, 30대들의 건강관리 선택 방법이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서 2위가 근소한 차로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성장률에 있어서 20대, 30대의 건강기능 섭취 성장률은 다른 40대, 50대, 60대에 비해서 월등히 더 높습니다. 참 재밌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교육을 다니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언제부터 섭취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나이가 좀 든 다음 중년 이후 40대부터 섭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몸이 약해지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최근 들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면 지금 바로 섭취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작년에 제가 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우 재밌는 자료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20대, 30대들이 많이 섭취하는 특정 건강기능식품 군이 있었습니다. 뭐 단백질은 당연히 많이 섭취하고요. 기능성 허브 제품 중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능성 허브 제품이 있었어요. 20대, 30대들이 많이 섭취하는 기능성 허브 오메가3와 관절 건강 제품이었습니다. 보통 오메가3와 관절 건강 제품이라면 50대, 60대 이쪽에서 많이 섭취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20대, 30대들이 많이 섭취한다는 겁니다. 왜? 운동하기 때문에, 또 심혈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우려 때문에 꾸준히 섭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많은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제품들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한 선택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을 제시해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때 최소한 이 5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자라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풍부한 식물 영양소를 담아야 된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씨앗을 완제품까지 내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제품은 설계하는 단계부터 또 만든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그 조건에 충족되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저는 제가 뉴트라이트 담당 직원이지만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 제품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섭취하셔도 됩니다. 가치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제품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영양소의 균형이란 어떤 의미일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영양소를 담고 있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100이란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60분이 섭취하지 못해. 그럼 이 부족한 40에 의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담이 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은 영양소가 많을 필요도 없고요. 더군다나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적인 식생활에 부족한 40을 채워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식생활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가장 기본적인 얘기지만 그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뉴트라이트 더블X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뉴트라이트 더블X는 글로벌한 제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가 돼요.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50여 개 국가에서 판매되는 더블X 중에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더블X는 오직 한국에서만 판매가 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을 조사했고 그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전 이 부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 제품 비교를 잘 하지 않는데 어떤 소비자분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제품은 호주의 넘버원 제품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B 무슨 제품이었다, 불 무슨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과 WX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만 얘기 드렸습니다. 그 제품은 글로벌한 제품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답하시길, 네, 맞습니다. 호주 넘버원이고요. 전 세계에서 판매가 됩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께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뉴트라이트 더블X는 브랜드만 글로벌이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는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왜? 그게 바로 영양소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중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겼다니. 하지만 외국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블X는 다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더블X는 완전히 다른 더블X입니다. 왜? 한, 중, 일은 식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영양소의 균형, 그 지역의 영양소의 균형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생활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생활 변화 주기는 10년 정도 주기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박민희 님 같은 경우 10년 전에 섭취했던 음식과 지금 섭취했던 음식이
동일할까요? 달라요? 다르시죠? 거의 대부분이 10년 전과 지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양소에 그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균형도 달라졌기 때문에 제품도 달라져야 됩니다. 한 번 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양소의 균형에 맞게 계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블엑스는 1998년도에 출시가 된 이래 2004년도, 2009년도, 2019년도에 리비전이 됐습니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죠.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영양소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군데군데 이전에 비해서 영양소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영양소가 늘어나고 또 종류가 많아져야 되는데 너희는 왜 줄였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식생활에서는 부족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생활이 변하면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구태여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이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밸런스 조정 작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조정 작업을 거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되는 영양소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5가지 조건 중에서 이 첫 번째 조건만 충족하는 제품이라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조건 지키는 거, 그 제품 찾기 쉽지 않다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의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채소와 과일 많이 먹어라. 근데 실질적으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이유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 평소에 부족하게 섭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건강기능식품에 채소와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그 기능성을 나타내는 가치 있는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식물이 내재하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죠. 식물이라는 것이 평소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이토케미칼이 신체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는 그 파이토케미칼을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식물 영양소이지만 기존이 밝혀진 식물 영양소의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해열제로 많이 활용되는 아스피린, 누구나 한 번쯤은 섭취해봤던 그 아스피린도 그 기원을 따져보면 바로 식물 영양소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민간요법에서 버드나무 껍질 달인물을 섭취하면 해열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정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물질을 바로 아스피린이라고 명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라리아 치료제인 퀴닌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고요. 유방암 치료제인 탁솔이라는 의약품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즉 식물 영양소라는 것은 식물을 지키기 위해서 분비하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지만 신체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식물 영양소가 있지만 또 하나 식물 영양소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는 다른 영양소의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998년도에 WX가 처음 출시가 됐을 때 식물 영양소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학회 활동, 지원 활동을 진행을 했었죠. 지금은 식물 영양소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테인이라는 또 제아산틴이라는 라이코펜이라는 헤스페리딘이라는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소비자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죠. 뉴트라이트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 식물 영양소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WX에는 이 식물 영양소가 19종이 검출되어 있습니다. 부원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물의 숫자와 식물 영양소의 숫자는 결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뉴트라이트 WX는 20여 종의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지는 19종의 식물 영양소가 부원료로 함유가 되어 있는 검출이 된 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식물 영양소의 종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40여 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36종의 식물 농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리플렛 어디에도, 그 제품 안에서 어디에도 우리처럼 식물 영양소 19종이 검출되었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제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농축물 상태에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 영역들을 제품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의 일례로 프랑스 사람들의 예를 들어볼게요. 프렌치 파라독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미식가죠. 먹는 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다른 서구화된 식생활을 하는 나라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영양학자인데 왜 그럴까? 같은 육류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낮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바로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식물 영양소. 이 레스페라트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와인 소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와인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 와인의 영향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다른 서구화된 식생활하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 막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와, 와인에는 레스페라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와인을 많이 섭취하자. 근데 저처럼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와인은 나 못 먹는데, 술을 못 먹는데. 그래서 더불어서 열풍이 불었던 게 포도 주스, 그리고 포도의 열풍이 불게 됩니다. 근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밝혀냈죠. 포도 주스와 포도에는 레스페라트롤 성분이 생각보다 낮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왜?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은 알코올이 발효하면서 나온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식물 영양소라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농축물을 무조건 농축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그 과정을 거쳤을 때, 프로세스를 밟았을 때 최종 제품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가 가장 잘하는 거. 바로 1920년대부터 이 식물 영양소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 농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최종 제품에 남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90여 년간 뉴트라이트 뭐 했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뉴트라이트는 90여 년간 다양한 식물 농축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최종 제품에 존재시킬 수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식물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전 세계에 다양한 연구소, 더불어서 세계 지역에 4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농장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건데요. 저는 이 오른쪽 부분을 좀 힘을 주고 싶어요. 뉴트라이트의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트라이트의 성과, 50여 건의 인체 적용 시험과 더불어서 2천여 건의 생물학적 검정을 진행한 회사다. 다른 거 다 차지하시고 주변에 대학교에서 식품을 전공하시는 또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저 문구 하나만 딱 갖다 주면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하시는 분들의 99.9%는 전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업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50여 건의 인체 적용 실험, 2천여 건의 생물학적 검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뉴트라이트는 내 몸에 조금 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업계에서는 선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장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우바자라 농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에 들어가는 아세로라 체리 농장이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아세로라 체리 내재 영양소를 위해 80여 종의 아세로라 체리 나무를 활용한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여 종의 아세로라 체리 나무를 활용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알려진 아세로라 체리 종의 95%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는 전 세계 95%에 해당되는 아세로라 체리 종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세로라 체리, 가치 있는 아세로라 체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아세로라 체리 중에서는 우리의 창립자인 칼 램보그 종,
또는 지금 현재 대표인 샘 램보그 종도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 그 지역 생태 농법, 즉 유기농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기농법이라는 것이 자연 환경 그대로 그냥 잘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년 같은 수준의 수율을 나타낼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 예리한 질문이시죠.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저도 정말 궁금하다라는 생각에서 본사에 메일을 썼습니다. 그때 메일 답변 온 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답변이 왔냐면, 저 우바자라 농장,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나누게 되면 5지역으로 나눠서 5지역에 약간은 다른 종을 다 심는데요. 그 종 중에 하나는 건조한 기후에서 아세로라 체리의 수율이 높은 종을 심고요. 또 어떤 다른 지역에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의 시즌에 아세로라 체리의 수확률이 높은, 또 어떤 거는 기온이 낮을 때, 어떤 거는 또 기온이 높을 때 그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종을 심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가치 있는 아세로라 체리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세로라 체리를 그냥 땅에 딱 심는다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접붙인 다음에 보통 6년에서 8년 정도 거기서 키워야 되고요. 키운 다음에 또 옮겨 심어서 거기서 한 해, 두 해를 보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우리가 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10년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그거를 평생 그 나무에서 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물도 늙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뜻 보면 굉장히 큰 농장이고 자동으로 이렇게 잘 수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농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오늘 처음 얘기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저도 시골 가서 간혹가다 이렇게 일 도와드리는데 고쟁이 입고 토시를 딱 끼고 그냥 작물을 이렇게 수확하잖아요. 저기 농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얀색 가운 입고 하얀색 옷 입고 입을 이렇게 막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 당연히 썼습니다. 왜? 작물을 수확하면서 나의 타액이 작물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더운 날 온몸을 가리면서 작업을 하는 그러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세계 최대 농장이고요. 또 아세로라 체리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희가 허브에 대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중국의 우시에 아메식물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영양소라는 것은 농장 또 연구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저희가 영양소를 득할 수가 있겠죠. 뉴트라이트 창립자인 칼 램보그는 이 바다의 영양의 가치를 인지해서 그때부터 바다 농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재배와 생산을 같이 하는 그러한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로모니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유로모니터 사이트에서 제가 아주 재밌는 문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문구였냐면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업체 중에서 2019년 기준으로 자사 농장의 원료를 바탕으로 자사 설비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유일한 회사, 그 회사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세계에는 수십만 개의 건강기능식품이 존재하고 그 수십만 개의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수만 개는 될 겁니다. 근데 그 수만 개의 업체 중에서 자사 농장의 원료를 바탕으로 자사 설비시설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뉴트라이트가 유일하다니 참 놀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부분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끊임없이 연구를 진행하느냐입니다. 그냥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비타민과 무기질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이 제품들이 실제로 내 몸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설계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뉴트라이트 WX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뉴트라이트 WX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인체 적용 시험과 생물학적 검정의 논문을 붙여놓은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공존에 준하는 기준 규격에 의해서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면 됩니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비타민은 영양소 기준치의 하루 30% 이상이어야 된다. 유통기간 내에 영양소는 80에서 120% 사이여야 된다. 붕해들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트라이트 WX는 그 기본적인 조건을 당연히 충족하는 제품이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준 이상의 기준으로 진짜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체 적용 실험과 생물학적 검정을 진행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건강기능식품 범주의 연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부터 저희가 인체 적용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단계를 넘어갔을 때 질병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인체 적용 실험의 결과를 보게 되면 혈중의 활성산소, 즉 산화적인 스트레스의 수준을 올려주는 이 혈중의 활성산소의 수준을 WX를 8주간 섭취했을 때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항산화 기능으로서 DNA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자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우리 카메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성 실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동그란 하나하나가 바로 DNA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건강한 DNA의 모습이고요. 아래쪽이 부서진 DNA의 모습입니다.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면, 산화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DNA가 제 주먹에 DNA라고 생각하시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이 주먹으로 계속적으로 치는 겁니다. 딱딱딱딱 뭔가가 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주먹은 부서지게 됩니다. 그 부스러기가 길면 길수록 DN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WX를 주간 섭취한 집단에서 이 DNA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이 크기가 짧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화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실험의 결과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들을 WX가 그 수준을 낮춰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그런 결과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5년도에 처음에 그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통 업계 선두 기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좋은 광고 문구가 나오게 되면,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쟁 또 후발 업체들은 그 내용을 카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실험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실제로 저기 WX가 출시되잖아요. 우리 비즈니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WX가 새롭게 출시가 되면 6개월 안에 똑같은 모양의 또 영양소가 좀 늘어난 케이스도 비슷한 WX를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발업체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은 굉장히 매력적인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따라오는 업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DNA 건강까지 생각하는 WX. 이 실험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WX가 단지 비타민 무기질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무기질만 들어가 있어서 이 결과가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몇 장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이 업계에서 이 실험을 카피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뉴트라이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 있는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가치 있는 원료를 선정해서 그 처음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9가지 단계가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9가지 단계입니다. 보테니카 프로세스 9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트레이서빌리티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누군가는 수직적 통합관리 체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1번 식물 선정, 종자 선택, 농장 선정부터 이렇게 쭉 가서 소비자의 손에 가는 이 모든 과정을 남의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손을 거쳐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9가지 단계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이 업계에서 어떤 부분일까? 재배라는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비자들은.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재배법이에요? 생태농법이에요? 유기농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또 제조라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GMP입니까? KGMP입니까? CGMP입니까?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은 업계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건강기능식품의 진정한 가치는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관심 있어 하는 4번과 7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4번과 7번 이전에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퀄리티는 결정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딜까? 바로 식물 선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식물을 선정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업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백수호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수호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갱년기협회가 만들어졌어요. 여성 갱년기협회가. 그리고 백수호가 문제가 되면서 여성 갱년기협회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백수호의 문제는 어디였냐? 4번과 7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문제였어? 1번이 문제였습니다. 백수호를 선정해서 재배를 했어야 되는데 백수호가 아니라 이어우피소 전혀 다른 종을 선정해서 재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보이지 않는 부분, 라벨 이면의 부분까지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 드리면 뉴트라이트는 그 식물 선정의 함에 있어서 철저합니다. 1300종의 펑셔널 타겟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완벽하게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지문 분석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지금 1300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 본사에서 받은 자료는 이게 늘어났습니다. 1800종의 지문 분석표를 가지고 있는 일개 건강기능식품 업체라면 업체인데요. 일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1800종의 지문 분석표를 가지고 있다, 완벽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수학이라는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식물, 좋은 작물을 재배할 때는 그 수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 문구로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이런 문구예요. 아세로라 체리는 설리고 푸릇푸릇할 때 재배합니다. 그때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건 광고 문구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문구가 더 중요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식물 영역에서의 가치를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업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낮 시간대에 가서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시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뉴트라이트 농장은 시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작물은 어떤 시기에 여기 추가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 가치 있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이 새벽 3시든 새벽 4시든 그 시간에 맞춰서 작물을 재배합니다. 왜? 그때 재배해야지 최종 제품의 식물 영양소를 가치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식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밑둥이 이렇게 딱 잘리게 되면 그때부터 시들게 됩니다. 따라서 뉴트라이트는 이 식물의 밑둥이 잘리는 순간 최단시간에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1차 가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장 빠른 시간에 들어가는 그 시간대가 보통 40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장에서 재배하고 40분 안에 1차 가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묵혀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뉴트라이트 최종 제품의 식물 영양소가 존재할 수 있는 또 이 보테니카 프로세스 라인에 어떻게 보면 정점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뉴트라이트가 이렇게 식물 영양소를 생각하는 이후 1920년대 칼 램부그의 건강기능식품, 건강을 향한 그 신념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강기능식품이죠. 많은 분들께서 뉴트라이트 어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뉴트라이트는 1920년대 비타민과 같은 미량의 영양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타민, 그러면 그때는 비타민 또는 뉴트리라이트를 우리가 같은 동일시했던 시기입니다.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단어는 오레곤 대학의 로저 윌리엄스가 만든 단어인데요. 당시 캘리포니아 비타민사였던 우리 칼 램보그, 대표였던 칼 램보그가 이 로저 윌리엄스가 만든 뉴트리라이트라는 단어에 완전히 매료가 된 겁니다. 그 의미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미량의 영양소를 뜻하는.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에게 메일을 씁니다. 이메일이 아니라 당연히 이게 아니라 손으로 썼겠죠. 씁니다. 써가지고 당신이 만든 뉴트라이트라는 단어가 우리 회사의 신념과 잘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 회사의 사명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 메일을 받은 로저 윌리엄스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시 영양학계에서는 제 용어를 사용하기에 아직 적합한 인물들이 없는 것 같으니 기꺼이 당신의 회사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캘리포니아 비타민사의 명이 바뀌어서 뉴트리라이트로 바뀌게 됐죠. 만일에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라는 단어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비타민이 아닌 뉴트리라이트를 비타민을 칭하는 단어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트에 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강기능식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음료수가 있습니다. 비타 50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역사엔 가정이 없지만 아마 뉴트리 500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역사엔 가정이 없죠. 아무튼 그런 의미 있는 단어가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단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칼렌보가 1920년대 그 식물영양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만든 기업, 또 그 가치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기업,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식물 영양소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바로 뉴트리라이트라는 기업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뉴트리라이트는 이런 칼 램보그의 정신을, 신념을 건강기능식품에 계속적으로 담기 위해서 지금 업계 선도의 기업이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지만 전 세계의 연구소에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브랜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세계 넘버원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넘버원 브랜드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브랜드. 여기 추가적으로 전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브랜드. 뉴트리라이트에는 팀 뉴트리라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팀 뉴트리라이트는 우리나라 운동 유망주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운동인데요. 간혹가다 이 운동 유망주, 스포츠 유망주들에게 제공하는 팀 뉴트리라이트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지원을 받고자 저희 쪽에 연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은 되지 않았으나 이대호 선수가 전에 한번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지원을 받고자 했는데 그 계약 관계 때문에 안 됐고요. 좀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LG 트윈스의 봉준군 선수. 메이저리그였죠. 얼마 전에 좀 큰 사고를 쳤지만. 네. 봉준군 선수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 생활할 때 오전에 라카룸에서 같은 동료 선수들이 이분의 썰입니다. 이건 이분의 얘기예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라카룸 앞에서 이렇게 시합을 준비하기 전에 뭔가를 몰래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먹고 있대요. 운동하기 전에. 메이저리그 선수가 쪼잔하게 그거를 몰래 먹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의 얘기면 그래서 몰래 먹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제품이 바로 더블X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쪽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제품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제품 지원이 나간 케이스예요. 지금 현역으로는 오재원 선수라든지 민병헌 선수 등의 많은 프로 선수들에게 제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해서 저희가 제품을 보낸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품을 지원하고 있죠. 그분이 원해서. 이분이 섭취했던 건강기능식품 WX와 더불어서 집중력과 지구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F 옥타코사노 제품, 또 글루코사민 제품들을 많이 섭취를 했습니다. 이런 제품이
넘버원 브랜드, 넘버원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있어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건강기능식품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제품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아니어도 섭취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의 균형, 우리네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소를 담고 있는지, 또 그 속에는 식생활이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제품을 변경하는, 리비전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한국인들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소와 과일의 섭취,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 영양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제품, 또 연구개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품,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건강기능식품의 선택이고 그 제품이 바로 뉴트라이트 제품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드는 건강기능식품이 현대인들의 건강자산을 지키는 데 충분한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쭉 얘기 드리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틴은 운동 후 바로 섭취가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프로틴은 언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프로틴을 섭취하는 목적, 운동 시 섭취하는 목적은 근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369겠죠? 네. 운동을 진행하시게 되면, 근섬유의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근섬유의 손상이 회복하는 단계에서 근섬유가 두꺼워지면서 우리가 근력이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섬유가 손상된 시점을 고려했을 때, 즉 운동 직후 2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야지만 그 이후 2시간 후 정도부터 이 단백질이 손상된 근섬유에 싹 들러붙어서 근섬유를 강화시키면서 근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운동 직후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질문은 금요일에 이제 모아서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못 나갔네요, 제가. 네. 트리키즈 비타민도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식물 농축물이 이런 제품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금요일 날 얘기 드릴게요. 느낌표가 5개가 왔습니다. 금요일 날 진행해야 된다고. 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